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가정법에서 법이라는 거 있죠. 이 법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법률할 때 법 그게 아니고 어떤 문장을 말할 때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심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영어로 mood라고 그래요. mood.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법률할 때 법은 law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law가 아니고 mood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있어요. 직설법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이런 식의 문장이 직설법이고요. 또 직설법에는 또 뭐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 따로 나중에 보고 명령법은 전에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막 말할 때 있죠.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나가! Get out! 마셔! Drink it! 먹어! Eat it!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을 직접 명령문이라고 그러고 let이 붙은 거 있죠. Let me go, let him see, let him see it, let her go 이런 식으로 let으로 시작하는 것을 간접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직접 명령문은 반드시 너, 2인칭한테 하는 거고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다 상대방 2인칭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let으로 시작하는 간접 명령문은 1인칭과 3인칭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let me가 들어가면 나한테 하는 1인칭 명령이고 let us 아시죠? let us를 줄여서 let's라고 그런 것은 1인칭 복수, 우리한테 하는 명령이고 그래서 let us go를 뭐라고 그래요? 줄여서 let's go 그러죠? 그러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나를 포함해서 우리한테 명령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런 거잖아. 또 let으로 시작하는 것은 3인칭 명령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남자 가게 해라. 그러면 let him go. 저 여자 말하게 해라. let her speak. 이런 식으로 하면요. 상대방, 너랑 나가 아닌 3인칭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let은 1인칭과 3인칭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에 and나 or가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명령문 and 좋은 결과, 명령문 or 나쁜 결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빨리 끝내라. 그러면 너는 돈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finish this early and you will get paid. 이거 빨리 끝내라. 그러면 너는 뭐예요? 돈을 받는 거죠? 좋은 결과죠? 이게 바로 and가 들어가는 조건 명령문이고 예를 들어서 finish this early or you will not go home. 그럼 무슨 말이야? You will not go home. 넌 집 못 갈 거야. 나쁜 얘기잖아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문 or와 다음에는 나쁜 결과. 그래서 명령문 and 좋은 결과, 명령문 or 나쁜 결과. 그거를 조건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령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조건 명령.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우리 가정법은 5개가 있는데 직설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 또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고 또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5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제 하나씩 보기로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진행하는데 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첫 번째 보세요. If Kim sees me, he will be happy. 자, 이런 문장을 옛날에 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시절에는 가정법 현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정법 현재라는 말 안 붙여요. 왜냐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 있죠. 만약이란 말이 붙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정이란 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던 직설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if Kim sees me, 김이 나를 만약에 본다면 he will be happy. 그는 행복할 것이다. if가 무슨 뜻이야? 만약이라는 뜻이죠. 만약 김이 나를 본다면 그는 행복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뭐라 그런다?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만약 지금 당장 또는 미래에 김 씨가 나를 본다면 그 무슨 말이냐면 김이 나를 볼 확률이 큰 거예요. He will be happy. 그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얘가 행복할 확률이 큰 거죠. 이런 게 뭐다? 직설법이다. 쉽죠? 1번 문장에는요, 절대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 만약이란 토시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김이 나를 본다면 이러면 안 되고 끝에도 그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텐데로 끝나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 만약과 텐데가 붙는 순간 그거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일단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가정이란 말이 붙으면 뭐다? 만약 텐데가 붙는 거고 이렇게 1번처럼 가정이 안 붙는 거는 그냥 A 하면 B 할 것이다. A 하면 B 할 것이다. 이런 직설법이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장. 2번부터 가정법이에요. 지금부터는 만약 텐데라는 토시가 붙어요. 한번 볼까? If Kim saw me. if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죠. see, saw, seen이니까. 자, 이제는 see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If Kim saw me. 이제 토시가 뭐가 붙어? 만약이라는 토시가 붙어요. 만약 김씨가 나를 본다면 만약 김씨가 나를 본다면 he would be happy. 그는 행복할 텐데. 그는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김씨가 나를 본다면 그는 행복할 텐데.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김씨가 나를 안 보기 때문에 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현재의 반대 가정을 뭐라 그런다? 가정법 과거라 그래요. 왜 가정법 과거라고 명칭을 붙였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즉 동사의 과거형을 쓰니까 그래. 동사의 과거를 써서 우리 명칭 뭐라 부른다? 가정법 과거. 그래서 if Kim saw me, 만약 지금 김이 나를 본다면 he would be happy. 그는 행복할 텐데. 다시 말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 김이 나를 지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또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제가 한 문장을 안 썼습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가정법이 나오는데요. 이 가정법은 중고등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또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성인 영어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험입니다. 그 문장입니다. 바로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뭐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써볼게요. 자, had seen.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if Kim had seen me, he would have been happ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출제율 제일 높고 제일로 많이 등장하는 가정법이에요. 특히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은 데서도 가정법이 등장했다 그러면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명칭하야. 무슨 명칭이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할 때 만약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을 텐데.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죠.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이다. 알았죠? 네. 그래서 if Kim had seen me. 김이 나를 봤더라면. 그죠? 김 씨가 나를 봤더라면 그는 행복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if 주어 동사의 과거 완료 had pp. 그 다음에 콤마 축구 주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걸 뭐라고 그런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출제율 제일 높은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만약 김 씨가 나를 봤더라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 과거에 김이 나를 안 봤던 거야. 그는 행복했었을 텐데. 그 말이 무슨 말? 그 당시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알지? 명심하세요. 자, 세 번째. If Kim should see me. 해석할 때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김이 나를 본다면 he will be happy. 그는 뭐예요? 행복할 텐데. 이겁니다. 김이 나를 볼 리 없겠지만 나를 본다면 그는 행복할 거야. 또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will도 쓸 수 있고요. would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가정법 미래. 다시 뭐라 그런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뭐냐면요. 미래 사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정이에요. 앞으로 그럴 리 없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정이 뭐다? 가정법 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죠. If Kim should see me.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앞으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김이 나를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김이 나를 볼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뜻이에요. He will be happy 또는 he would be happy. 그는 행복할 것이다. 또는 그는 행복할 텐데. 앞으로 그 남자가 나를 보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볼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래 사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정이 뭐다? 가정법 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if 있죠?
if라는 게 접속사잖아요. 만약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게 되게 딱딱해요. 미국인들은 이걸 딱딱하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편지 쓰거나 이럴 땐 잘 if 같은 접속사를 안 붙일 때가 더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프렌들리하게 친절하게 좀 이렇게 좀 쓰고 싶을 때는요. if를 삭제하고 붙을 때도 있거든요. 삭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if를 삭제하고 주어랑 동사를 확 뒤집으면 돼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도치를 하면 되거든요. 도치. 근데 도치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비동사랑 조동사만 도치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비동사랑 조동사만 도치하는 겁니다. 일반 동사는 도치하는 거 아니에요. 1번의 경우는 도치할 수 있을까요? sees라는 동사. 이게 비동사인가? am, are, is인가? 아니죠. 이게 조동사인가? 아니죠. 주어 뒤에 본동사니까. 이건 도치 못해요. 그냥 if도 못 지우고 이거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1번 문장은 if 못 지우고 삭제 못하고 그냥 쓴다. 두 번째 문장. If Kim saw me. 아까 그 saw me 있죠? 이것도 도치할 수 있을까요? if 지우고 도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saw도 본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had seen me. 이거 도치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보통 have pp 있죠? have pp는 had pp 할 때 그 앞에 have 동사는 조동사로 치거든요. 그래서 도치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걸 일단 if를 지우고 이렇게 뒤집어서 had Kim seen me.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had Kim seen me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3번 어떻게 될까요? 자, if Kim should see me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도치할 수 있을까요? 도치할 수 있죠. 왜냐면 should는 조동사니까. 그래서 if를 지우고 이렇게 도치하면 되는 거죠. should Kim see me. 다시 어떻게 된다? should Kim see me. 이렇게 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had Kim seen me라고 쓰고 가정법 미래를 should Kim see me라고 쓰면요. 좀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프렌들리하게 좀 더 이렇게 문장이 딱딱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친절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는 거를 더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외국인들하고 서신 경험 많이 해봤지만 그렇더라고요. 알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if가 들어갔던 가정법입니다. 지금부터는 if가 안 들어간 가정법이에요.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wish. wish라는 단어. 동사인데 wish가 뭐죠? 소망하는 거잖아요. 나는 소망한다. 소망한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일단 내가 뭘 소망한다는 것은 그 소망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아니죠.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 소망을 할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교 1등이야. 그래서 계속 전국에서 내가 1, 2등 했어. 전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 2등 했어. 그럼 나는 뭐 예를 들어 S대를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우리가 제일 좋은. 그게 어떤 소망일까요? 소망은 아니겠죠. 한마디로 재수만 없지 않으면, 운만 없지 않으면 당연히 그 S대학을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는 위시가 아니에요. 위시는 내가 지금 막 8등급, 9등급이야. 근데 S대를 가고 싶어 해. 그런 거는 위시예요. 소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위시는 현재 또는 과거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게 바로 위시다. 그래서 위시는요, 절대로 뒤에 뭐가 오면 안 되냐면, 동사의 현재형이나 또는 조동사의 어떤 뭡니까? 현재형이 오면 안 됩니다. 다시, 위시 뒤에는 뭐가 오면 안 된다고요? 동사의 현재형이나 조동사의 현재형이 오면 안 된다. 왜냐면 그것들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위시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겁니다. 위시 뒤에는 딱 두 개.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가정법 과거를 쓰든지,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써서 그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를 쓰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만 나오면 된다는 거. 이거 해석해 볼까요? I wish I met them. 그 무슨 말일까? them이 예를 들어 BTS라고 그러면 가수 BTS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 다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I wish 나는 소망합니다. 뭘 소망한다? I met them. 나는 그들을 만나는 걸 소망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뭐 BTS 만날 수 없잖아. 근데 만나는 걸 소망한다는 거야. 그때 쓰는 게 wish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met이라고 쓰면 돼요. 가정법 과거. 나는 지금 그들을 만나면 좋을 텐데. 다시 해석 어떻게 된다? 나는 지금 그들을 만나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들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그때 그들을 못 만났던 거야. 근데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걔도 왔다 그러던데. 그러면 I wish I had met them.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해하겠죠?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 여러분, 다섯 번째는 would rather라는 거거든요. would rather. 이런 것도 가정법이에요. 와, 우리 가정법 그러면 if만 생각했는데 if가 안 붙은 가정법도 많다. 그죠? 자, I would rather you saw him. 자, would rather 다음에 접속사 대정도 생략됐습니다. 나는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차라리 뭐 하고 싶다? 네가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 자, 나는 차라리 네가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다시, 나는 차라리 네가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게 I would rather you saw h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saw라는 게 뭐야? 동사의 과거형이죠? 가정법 과거. 그래서 would rather 다음에는 이렇게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또 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근데 would rather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would rather 다음에 하나의 문장 형태 있죠. 이렇게 문장, 주어 동사로 나온 문장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동사의 원형이 나올 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I would rather see him. I would rather see him. 그럴 때는 그 would rather는 조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would rather 다음에 문장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차라리 네가 그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would rather 다음에 절이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여기 뭐 나온다? 동사의 과거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았죠? 되게 쉽죠? 항상 would rather 조심하세요. 뒤에 동사가 나오면 그 would rather는 조동사.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그 would rather는 가정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if가 들어간 거 우리 한 4가지 정도 봤고요. 그리고 wish 봤고 would rather 봤고. 이 정도만 알면요. 가정법의 기초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오늘 제가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가정법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추가적인 보충사항들이라서 참고들만 하시면 돼요. 얘네들만 알면은 거의 99%는 다 우리가 정복했다고 보면 됩니다. 알죠? 여러분 복습 많이 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거나 또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써주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